라스트 찬스입니다. 중국발 호재와 함께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도 업. 오늘의 주제네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 오늘은 말씀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중국발 호재라 이거 환율 조작국 네. 해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발 호재라고 하니까 네. 중국에서 왠지 풀어준 것 같이 그게 표현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무부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를 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을 만한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4분기 어닝 시즌인데 실적은 안 좋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 환율 조작국에서 이제 제외를 이제 시켜버리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이벤트가 1단계 무역 협상 서명이거든요. 워싱턴에서 이제 내일 모레 하게 되는데, 내일 모레 현지 시간 15일이죠. 15일 날 네.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풀어줬다. 이거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미국이 얻어낼 만큼 얻어냈다라고 1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얻어냈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를 해줄 이유는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원래 11월달에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였는데, 네. 뭐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협상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겨둔 건데 이걸 갑자기 풀어줬다? 그러면 이거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 사실 오를 만한 이유는 크게 없었는데, 이게 발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났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친 거는 보도자료였어요.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라고 하면서 네. 오늘 우리 시간 뭐 한 8시경, 7시경에 속보창에 이렇게 떴는데, 그만큼 지금 모멘텀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참 미국 시장 얄밉지 않아요, 차장님? 굉장히 이 이슈도 그랬고, 근데 정작 우리 아시아 시장은 그냥 뭐 상승폭 미미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란 미사일 썼을 때도요. 자기네들 장 다 마치고, 네. 자기네들 장 마치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미사일 장 쏘고. 돌아가는 중이었으니까 영향받았고, 그쵸.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좀 뭐 그렇긴 한데, 어쨌건 강해요. 어쨌건 간에 이 뉴스가 분위기를 네. 좋게 만들었고, 네. 우리는 또 아쉽게도 관찰 대선국에서 빠지지는 여전히. 못했어요. 작년 초에는 빠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정말 이거 턱걸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느냐, 그리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가 넘느냐, 또 하나의 요건은 이제 외환 시장의 개입, 이게 GDP 대비 2%가 넘느냐, 이 세 가지인데, 네. 세 가지가 다 걸리면 환율 조작국, 네네. 두 가지만 걸리면 관찰 대상국. 그런데 우리는 GDP는 지금 4%여서 하나는 넘는 거고, 네네. 미국 대비 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가 나왔어요. 203억 8,500만 달러. 4억 달러 차이로 겨우 이제 턱걸이 하면서 조작국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대미 무역 흑자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해제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을 따랐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뭐 배밭에서는 가끈을 고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서명식 앞두고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장 초반에 이제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 때문에 움직인 것이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입니다. 네. 삼성 SDI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요 며칠 한 4거래일 동안 15% 막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신고가를 막 가기 시작을 했죠. 이게 중국에서 모델 3가 잘 팔리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기가팩토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주당 1000대가 생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중국은 또 전기차 하면 가장 성장폭이 큰 나라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여기서 새로운 이익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어제 막 10%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보면요, 무슨 작전주도 이런 작전주가 없을 정도로 3개월 만에 250달러에서 540달러까지, 저희 지금 뭐 차트 보이시는데, 진짜 뭐 이런 작전주가 없을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거 희대의 사기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제 테슬라였는데, 아마 2020년도에는 흑자 전환하겠죠.
2019년도에 주당 뭐 0.4달러 적자가 났는데 아마 2020년도에는 뭐 6.6달러 흑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2023년까지 뭐 17불 주당 이렇게 흑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 뭐 특히 한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 경쟁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끼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일본 업체들 뭐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중국 업체는 정부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상황인데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도 안 끼고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BMW라든지 글로벌 GM이라든지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경쟁이 입증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정하게 보조금 없이 공정하게 싸운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매우 상승세를 많이 보였고요. 그런데 오늘 뭐 막판에 좀 밀린 거는 4분기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불안감들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보면 S&P 500의 PER이 뭐 계속 이거는 뭐 한국 밸류에이션이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18.6배까지 올라왔습니다. S&P 500 평균 10년 평균이 15.9배? 네. 뭐 15배, 16배 정도인데 18.6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4분기 EPS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전년 대비 2% 마이너스인데. 네, 주가가 이렇게나 올라갔으면 그만큼 실적이 따라준다면 또 그쵸. 합당하겠지만 실적은 떨어지는데 주가만 올라가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고점 대비해서는 100포인트 올랐거든요. 3, 4거래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300만 원 갔습니다.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지금 이전으로 따지면 못 그쵸? 느끼는 건데 삼성전자가 300만 원 갔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도 오늘 막 호가를 계속 끌어올리는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4분기에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없지 않아요. 아, 그래요? 4분기는 네. 전통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거든요. 네네. 전통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런데다가 주가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의 밸류에이션도 12배 정도 올라갔으면 평균적으로 10배가 정상인데 20% 올라간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PER이 15.6, 뭐 16배? 이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평균적으로 10배 받던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이익은 반토막,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이익은 반토막 났는데 주가는 신고가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펀더멘탈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을 맘 놓고 지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고점에서 좀 밀리고 운봉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이 아니고 올해 어떻게 되느냐. 작년 4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거고 올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올해 전망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2018년, 2019년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증시가 여기서 멈춘다는 좀 너무 억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락한 이유죠. 대응 전략을 챙겨주세요.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강한 건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좀 잡아볼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는 게 1단계 무역 무역협상. 협상이니까 네. 서명식이니까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뭐 어디까지 좋아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밸류에이션만 이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거든요. 아까 S&P도 보셨고 대만이라든지 이제 주변 국가의 밸류에이션 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다고 주식 못 산다? 그거는 지금 상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뭐 장기적인 전망은 뭐 연초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무역협상 1단계 환율 조작국에서 중국이 제외가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는 것은 무역협상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면 어디가 잘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두 번째로 에너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를 잘 해줄 건데 농산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건 없고 에너지 수출을 미국이 중국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최근에 LNG 관련된 업체들 네. 많이 빠졌죠. 관광과 관련된 업체들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두고 물론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 중심으로 가져가고 이런 업체들 좀 관심 있게 오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일단 넘어야 할 이벤트는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잘 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박재홍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도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